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보수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추가 대응 방침을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 영상으로 직접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적극. 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장 소장님, 네. 뭐 초강경 대응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6월 달에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첫 단추를 끌려다니는 것, 좋게 해결해서 그냥 노동자들이, 노조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파업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자체를 불법 파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개인 사업자다. 노조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노조원들이라고 하는 또 분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 뭐 쇠구슬로 막 위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그런 것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파업의 자유는 있지만 파업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이것도 보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고 소수의 기득권, 노조, 귀족 노조들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가는 정말 나라가 절단날 것 같고 계속 5년 내내 불법 파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 되게 국가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 쓴 것 같습니다. 파업권,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화물연대 파업의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구죠.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국제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명령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ILO의 개입, 정부의 강경 메시지를 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에서는 뭐 단순히 의견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사회가 사실은 웃을 일이죠. 그럼 ILO에 뭐하러 우리가 가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단체 행동권과 관련한 ILO 조약 우리가 비준하지 않았던 거 2개를 비준했잖아요.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단체 행동권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ILO에서 긴급 개입한다 이런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LO에서 국내법에 준하는 협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맘대로 해라 단순히 의견 표명일 뿐이다 이렇게 어떻게 취급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했던 뭐 자유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 이거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조금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외국에는 철도 파업이나 우리보다 사실은 파업 형태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은 보통은 인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나의 생존권도 보장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두드려 패야 할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악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논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일이 다 반박하기가 좀 쉽지가 예. 않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기회만 되면 자유 얘기하고 법치주의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법치주의는요, 힘 약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 강한 사람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은요, 곧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법에 의존해서 법을 좀 제발 지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마치 무슨 정가의 포도처럼 법과 원칙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법과 원칙 얘기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들이었는지. 근데 지금 이런 모습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내리잖아요. 초기에 귀족노조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노조도 아닌데 어떻게 불법 파업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또 슬며시 말 바꿨어요. 불법 파업이다 이런 말 또 싹 안 하고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차라리 그러면 노조를 인정해주면 불법 파업이 되는데 노조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불법 파업이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영업자라면서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물류 지금 파업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멘트하고 유류 출하량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래요. 한 80%까지 지금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업무 개시 명령 뭐하러 내립니까? 그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공정위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파업 노조원 명단을 내놔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국 사회에 앞으로 파업에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예. 글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돈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주의 형태로 누군가를 고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100년 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원칙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명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단체 행동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예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뭔가를 파업만 하면 이건 사회 악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 나중에 후과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결국 힘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지 네. 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김성환 예, 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아요. 저게 바로 기본적인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민노총이라는 집단은 상당히 변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영권에 간섭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한 비노조원들을 탄압을 하고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노동자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자신들의 민노총에 가입한 노조원들만 노동자고 그 사람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집단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고육지책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는요. 노조가 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조가 정당을 만들고 독일도 지금 뭐 우리가 독일 사례 많이 들잖아요. 뭐 스웨덴 사례도 많이 들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우린 더 그 나라가 심하고요. 아니잖아요. 정치 자유가 훨씬 더 많이 보장돼 있는 사회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노동 이중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심각합니다.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네.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논의이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민노총이 만들어져 있고 대기업 노조만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끊임없이 민노총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의 조직을 통해서 산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 조직이 네. 이거는 사회의 악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노조는 어떻게 하는 노조예요?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뭐 단체 협약 잘 맺어주는 노조는 그냥 착하고 좋은 노조인 거예요? 싸우면 나쁜 노조인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얼마나 예. 복잡합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할 때마다 불법 파업이다 이것은 빨리 업무에 복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전 얘기 접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경악했어요. 예.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문제하고 비교될 대상인 겁니까? 아까 아예로 말씀 잠깐 나눴지만 예. 국제사회가 바라볼 때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아예로 비준 다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노동 후진국입니다.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북핵 문제랑 그 노조 파업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일수하거나 척결애들 대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난 6월 화물연대하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사실 폐지하는 거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했던 이유 아니겠어요? 그럼 약속을 하지 말든가요. 차라리 그때. 다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나 협의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약속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 일몰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근데 시기 다 돼가지고 왜 그때 약속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북핵 문제랑 대등한 어떤 문제니까 사회에서 일소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좀 풀어보려는 그런 어떤 정치의 영역이 가동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밀림 끝이다. 이번에 양보하면 또 터진다. 더 큰 게 온다. 약간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지하게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번에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뭐 앞으로 또 파업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돼. 이번엔 우리가 확실하게 꺾어야 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꺾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번에는 네. 겁이 나서 못할 거야. 이게 민주정부에서 있는 일입니까? 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논리에도 맞는 겁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노조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고 난 다음에 다시는 말 못하게 할 거야.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예. 있었던 일이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 그걸 호소한다거나 노조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밀리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럼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되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곧 사실은 정치의 과정이고요. 사회 갈등 해소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회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것을 힘의 논리로 한다는 것도 예, 이해가 예. 안 되고요. 만약에 북핵 문제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이게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살인 저지르고 뭐 NLL 근방에서 한 이틀 동안 도망다니다 붙잡혔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북송하니까 뭐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비난했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부라고 얼마나 비난했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생존권 투쟁하겠다고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핵 문제하고 대등한 것이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인 겁니까? 노동자 인권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내내 사회 갈등의 요소로서 잠복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0%대 초중반에서 지금 지난주 그리고 12월 첫 주 36.4, 38.9%까지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장 소장님, 저게 지금 뭐 여권에서는 심지어는 북한의 지령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거다. 뭐 북한 정권과 직접 연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게 이어지면 반등하는데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노조에 대해서 저렇게 법과 원칙을 통한 예. 제대로 된 또한 새로운 방식의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는 약자일지 모르겠지만 노조는 약자가 아니에요. 정말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권익단체가 되어야지 소수의 귀족 노조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아니면은 자신들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노총의 여러 집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그들의 주장과 이런 포스터와 깃발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윤석열 정권 퇴진,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다음 뭐 중단, 주한미군 철수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합니다. 그거랑 노동자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익단체, 압력단체로 변질된 민노총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화물 차주들의 권익과 그 노동권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되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물류를 중지시켜서 망하게 하자,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자, 이러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의 권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 분들과 미리 6월달 이후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개편을 위한 대화 타협이 없었던 것은 정부의 잘못도 일견 네. 타당해요. 그런 지적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선전, 선동 언어로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모습은 결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많이 하더라고요. 뭐 노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 중도층과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올라간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하셔가지고요. 말실수, 구설수 안 했어요. 대통령이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되게 정제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이 줄어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도 네.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뭐 장경태 의원이 뭐 캄보디아 가서 뭐 아이를 위한 빈곤 포론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안 했어요. 한 네. 2주 동안.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분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수층 결집하고요. 중도층이 민주당 그렇게 뭐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있는 것 같아. 아우 저기 지지 못하겠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 네. 그렇게 보여지지 예. 이것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예. 어떤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아서 지지했다고는 저는 어렵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지지율 반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반등 이후와 관련되어 있는 골자는 장 소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조 파업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요. 예. 특히 이제 보수층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학습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뭐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귀족 노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른바 이제 대기업 중심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 예. 왜냐하면 뭐 우리 사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전체 일자리 가운데 거의 80-90% 그렇죠.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소수잖아요. 사실, 네. 그죠? 과거의 연구 자료나 이런 거 보면요. 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과 없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 급여가 차이가 네. 날 정도로 네. 그렇게 노동시장이 이렇게 계층화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이 소외감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예.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를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한 게 일종의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무슨 지지율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 아까 장 수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에로가 2018년에 발간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근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 있는 것과 불법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 합법적으로라도 업무복귀 명령이라는 게 인정될 수 없는 걸 ILO 차원에서 규정한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예.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네.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윤석열 정부의 뭐 생각은 그럴 수 있겠으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의의 단체 행동권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걸 업무복귀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서 노사 자율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아무쪼록 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